이번 시간에는 누설전류 측정 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누설전류 측정법부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정상 상태에서 부하전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도체에서 중성선을 통해 순환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상도체에서 중성선으로 전류가 돌아가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해서 이 경우에 이 두 가닥을 이용해 이렇게 전류를 측정하게 되면 자, 차전류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전류계에는 0A가 측정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 누설 전류값이 0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설비의 절연이 나빠져 누설 전류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선 부하 전류는 아까와 같이 상도체에서 중성선을 통해 흐르지만은 여기에는 누설 전류는 상도체에서 누전점을 이용해 보호도체를 통해 이렇게 귀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이 두 가닥을 이용해 차전류를 검출하게 되면 우선 부하 전류는 서로 상쇄가 돼요. 그럼 남는 건 뭐죠? 여기에 있는 누설 전류가 남기 때문에 이 전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단상 2선식 선로에서는 두 가닥을 동시에 측정하고 그 다음에 3상 3선식은 세 가닥을 걸어주고요. 3상 4선식의 경우에는 네 가닥을 모두 걸어줘야 여기에는 누설 전류값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이런 누설 전류값은요, 우리가 이 누설 전류계에서 전류값이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 고장에 의해 흘러가는 누설 전류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요, 이 누설 전류의 요소에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실제 절연이 나빠져 흐르게 되는 실누설 전류. 자, 이런 누설 전류를 우리가 저항성 누설 전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절연 저항이 저하가 돼 흐르게 되는 전류값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전류를 우리가 IGR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케이블이나 전선이 가지고 있는 대지 정전 용량이라든가 아니면 전자기판 속에 있는 접지 콘덴서에서 흘러가게 되는 상시 누설 전류가 있어요. 물론 절연이 나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기판에 있는 콘덴서 소자 때문에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건 고장 전류라고 말하기에는 다시 말해 누설 전류라고 말하기에는 문제가 있지만 이때 콘덴서에서 흘러가는 그 전류값은 이 보호도체를 통해 흘러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보호도체에 흐르는 모든 전류를 우리는 누설 전류다라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해서 절연이 나빠 흘러가는 건 아니지만은 어차피 보호도체를 통해 흘러가기 때문에 자, 이러한 전류를 우리가 용량성 누설 전류다 라고 불러줘서 우리는 IGC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우리가 유도성 순환 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N선과 그라운드. 자, 요즘에는 뭐 G라고 쓰지 않고 프로텍트 어스라고 해서 보호도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중성선과 보호도체가 바뀌었을 경우에 흐르는 전류도 있겠고, 그 다음 세 번째, 접지를 잘못 시공했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3번, 4번, 5번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고 우리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있어요. 해서 이 3번, 4번, 5번 부분은 제가 내용에서 빼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문제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부하는 아니고요. 그 PCB 전자 기판이 들어가 있는 전자 제품에는요, 전원 첫 단에 노이즈 필터 회로가 들어가져 있어요. 자, 우리가 PCB 기판을 짜게 되면 전원단 회로에 노이즈 필터 회로가 이렇게 구성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일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노이즈 필터를 이런 단품으로서 따로 구매해가지고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노이즈 필터 회로를 보시게 되면 4단자입니다. 여기가 뭐 R상, N단자, 뭐 이렇게 쓸게요. 해서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게끔 접속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 있는 총 4단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단자는 뭐냐? 이 단자는 우리가 FG라고 해가지고 프레임 접지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프레임 접지. 해서 이 안에 회로도가 그려져 있는데요. 회로를 보시게 되면은 병렬로, 자, 이 라인 자체에 접속되어 있는 병렬 C하고 직렬로 접속되어 있는 코일로 L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그림을 여기 위에 다시 한번 그리게 되면 직렬로 접속된 L과 병렬로 접속된 C로 구성된 회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로가 어떻게 노이즈에 대해서 차단을 시킬 것이냐? 자, 우선 이 노이즈에 대한 영향부터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220V의 사용 전압을 가진 모든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1V 정도밖에 안 되는 노이즈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하지만 뭐 12V라든가 5V 이하에서 동작하는 전자 기판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요. 자, 5V 레벨을 동작하는 전자 기판 같은 경우에는 1V 내외가 된 이런 노이즈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장비의 동작 특성을 양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노이즈 성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전자기기들, 뭐 컴퓨터라든가 모니터, 뭐 복사기, TV, 냉장고 이런 제품 전원단에다가 이런 노이즈 필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회로를 보게 되면 직렬로 접속된 L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L이 가지고 있는 유도 리액턴스, 저항 성분에 대한 크기는 2πfL 값이 되겠고요. 우리가 유도 리액턴스는 XL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C가 가지고 있는 저항 성분에 대한 크기, 용량 리액턴스 XC 값은 2πfC분의 1 ohm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도 리액턴스는 주파수에 비례하고요. 용량 리액턴스는 주파수에 반비례하는 형태가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상용 주파수는 60Hz죠. 하지만 우리가 외부로부터 침투해 나가는 이런 노이즈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 영역은 기가헤르츠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가헤르츠의 노이즈, 자, 기가라는 건 10의 9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가헤르츠 단위의 노이즈가 침투하게 되면 여기에는 주파수가 상승해 유도 리액턴스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저항 성분이 커지다 보니까 노이즈에 대해서 1차 블락을 시켜주고요. 예, 블럭을 시켜주도록 하고, 그리고요, 여기에는 주파수가 커지게 되면 용량 리액턴스가 매우 작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접지, 프레임 접지가 연결된 부분 쪽으로 이렇게 노이즈가 바이패스가 된다 이런 얘기죠. 우회가 된다. 자, 그러니까 노이즈가 이렇게 타고 들어오게 되면 1차 블락, 그리고 남아있는 잔류 성분분들은 이 보호도체를 통해서 이렇게 순환해 나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위에 회로에서 2차적인 차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PCB 기판에서는 노이즈가 없이 정동작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전자 기판들, 뭐 냉장고, 컴퓨터, 그다음에 에어컨, 자,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런 노이즈 필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호도체에 흘러가는 전류 성분은 크게 두 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 누전에 의해서 흘러가게 되는 저항성 누설 전류, IGR이 되고요. 그리고 노이즈가 없다 하더라도 60Hz 전원에 의해서 자, 이렇게 110V가 걸려지죠. 현재 그림 보시게 되면 자, 여기가 프레임 접지단인데 우리가 양쪽의 사용 전압이 220V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접지단 사이에 요 사이에 걸린 전압 몇 볼트가 되는 겁니까? 110V씩 이렇게 인가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110V 사이에다 콘덴서를 걸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콘덴서에 의한 충전 전류가 이렇게 녹색 경로를 통해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보호도체를 흘러가는 전류들을 모두 누설 전류다라고 규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C 성분에 의해서 흘러가면은 용량성 누설 전류, 그 다음에 절연 저항값 R에 의해서 흘러가게 되면 저항성 누설 전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보호도체를 측정해 누설 전류를 검사하든가 또는 이 상선과 중성선 두 가닥을 이용해 측정하게 되면 우선 부하 전류는 갔다가 돌아오는 격이니까 부하 전류 측정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성분이 더해져서 측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절연 저항에 의해 흘러간 전류를 우리가 저항성 누설 전류다라고 방금 얘기했었고요. 콘덴서에 의한 충전 전류가 우리가 용량성 누설 전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위상 관계를 따지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 이 회로 양단에 인가된 전압을 레퍼런스다, 참고할 수 있는 벡터 위상이라고 하게 되면 이 전압에 대한 위상이 0도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R부하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값은 전압과 동이상이기 때문에 저항성 누설 전류는 전압과 위상이 같은 0도가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C를 통해 흘러가는 전류는 위상이 90도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해서 전압보다 빠른 90도 빠른 용량성 누설 전류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뭐 수치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저항성 누설 전류가 12mA가 만들어지고요. 용량성 누설 전류가 16mA가 만들어지게 되면 자, 이때 우리가 이 두 가닥을 이용해 누설 전류를 측정했었을 때 나오는 값은 자, 이 두 개를 스칼라 합을 시해서 28mA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벡터 합에 의해서 자, 루트 IGR의 자승 플러스 IGC의 자승이니까 12의 제곱 더하기 16의 제곱에 루트하게 되면 20mA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누전은 12mA인데 이렇게 두 가닥을 이용해 측정하면 20mm, 다시 말해 8mm만큼 계기오차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장비에 누전이 없다 하더라도요. 장비에 누전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IGC 값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측정하면 16mA가 측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전관리자분들이 이렇게 측정해 봤더니 이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해서 이 전류값이 절연이 나쁘구나 라고 하는 휴먼 에러를 낳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누설 전류값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한 번 측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측정해야 돼요. 매일 측정한다든가 아니면 계절성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측정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한 달에 한 번 측정한다든가 이런 일자를 정해가지고 이 상시 누설 전류 부분과 그 다음에 실제 누전이 만들어서 전류가 변화하는 이 트렌드를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누설 전류 검사를 해가지고 평상시 데이터 값이 이만큼인데 갑자기 누설 전류 값이 이렇게 증폭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계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 기준으로만 누설 전류계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 절연 저항의 저하에 의해 누전이 만들어진 걸 검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절연 저항계, 자, 저기 적혀 있죠? 절연 저항계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절연 저항계는 DC, 직류 전압 발생 장치예요. 해서 우리가 법규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저압 설비에서는 우리가 DC 500V 절연 저항계로 실험해 줘야 되고요. 고압이나 특고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DC 1000V에 대한 절연 저항계를 활용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나 판단 기준에 보시게 되면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류 전압을 실제로 인가하는 시험 장치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교류 차단기를 차단시킨 상태에서 실험을 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전압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직류 1000V라든가 직류 500V, 자, 이거 아니죠. 직류 500V를 쏴버리게 되면 서로 빡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차단기를 내리시고 측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접속한 상태에서 측정하게 되면은요. 자, 우선은 아까도 말했던 이 유도 리액턴스는 2πfL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이게 직류 전압 발생 장치다 보니까 직류는 주파수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도 리액턴스가 제로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콘덴서. 자, 저항이 제로란 얘기는요. 코일이 이렇게 있었을 때 자, 저항이 제로라는 거는 이 양쪽에 저항이 제로가 되는 선으로 단락시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류가 흘러갔을 때는 여긴 저항이 있고 여기가 저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류는 100% 이쪽으로 흘러간다라고 전에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회로적으로 저항이 0이었다 라면 우리는 단락된 상태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콘덴서 용량 리액턴스 성분은 주파수에 반비례합니다. 해서 우리가 1 나누기 제로를 하게 되면 무한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직류 전압을 가했을 때 콘덴서 성분은 저항이 무한대가 되는, 자, 물론 저항이 무한대가 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회로적으로 끊어진 개방 상태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직류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이 노이즈 필터 속에 있는 코일은 단락, 그 다음에 콘덴서는
개방. 다시 말해 뭐예요? 노이즈 필터가 없는 것과 똑같이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 직류 성분에 대해서는 용량성 누설 전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 조금만 공식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용량성 누설 전류는 용량 리액턴스 분의 전압이 되고요. 용량성 리액턴스는 2파이 FC 분의 1분의 V가 되고 번분수를 올려주게 되면 2파이 FC V가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용량성 누설 전류는 주파수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직류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주파수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용량성 누설 전류가 0A가 되는 걸 알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DC 500V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스위치를 이용해서 전압을 50V, 그 다음에 자, 요게 100V, 150V, 250V, 500V, 1000V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선택 메뉴를 500V로 선택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버튼 한번 누르게 되면 누를 때마다 500V를 우리가 발생을 시키는 거고요. 여기 있는 스위치를 이렇게 제끼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지거든요. 올라가게 되면 500V 상태를 유지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스위치를 올려가지고 500V를 연속적으로 한번 인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전류가 자, 지금과 같은 경로로 흘러갑니다. 자, 앞에서 설명을 안 드렸지만은 이런 절연저항계는요, 우리가 L단자가 있고 2단자가 있어요. L단자는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라인은 차단기를 개방한 상태에서 두 선 중 한 가닥에다가 접촉을 시켜주면 되고요. 나머지 2단자는 어스가 되죠? 그래서 이 보호도체가 연결되는 단자에다가 물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500V 쐈다는 얘기는요, 얘가 바로 전화번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전화번으로 구성된 폐회로를 따라 전류가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경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요렇게 와가지고요. 자, 누전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 고장점을 통해 가지고요, 누설 전류가 보호도체를 통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폐 루프로 들어와지겠죠. 그래서 이때 이 절연저항의 극의 R값은 자, 이렇게 들어온 전류를 지락전류라고 할게요. 지락전류분의 인가되는 전압 500V 값으로 우리가 구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장비의 절연이 좋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누설 전류에 대한 기본 단위계가 마이크로 암페어 단위가 나와요. 마이크로. 자, 마이크로라는 건 10의 마이너스 6승 암페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절연 저항의 단위는 자, 여기 분모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10의 6승이 되는 거죠. 그럼 10의 6승을 환산시켜서 우리가 메가 옴이다. 자, 메가라는 건 10의 6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절연 저항을 측정하게 되면 이 저항값이 메가 옴 단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연 저항을 측정하면 메가 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제품의 이름을 메거다라고 많이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거는 뭐냐? 바로 절연 저항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연 저항을 측정하면 기본 단위계가 메가 옴 단위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차단기를 내리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차단기를 내리고 L단자를 차단기 내린 2차 측 전원선 한 가닥에다 물려주시고요. 그리고 2단자에 대한 리드선을 여기에는 접지 단자대에다가 물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전원을 발생시키게 되면 자, 이와 같은 경로로 전류가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고장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절연이 무한대가 된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전류값이 자, 요거를 좀 없애겠습니다. 자, 이 절연이 무한대였다. 다시 말해 절연 상태가 매우 양호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때 발생한 전류값은 요렇게 갔다가 자, 일로 나갈 경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가게 되면 여기는 끊어진 회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 측정된 절연 저항값은 얼마냐? 지락전류분의 500V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때 누설전류나 지락전류가 제로가 되게 되면은 어떤 값을 0을 나누면 무한대 값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절연저항계를 측정했더니 무한대 저항값이 나왔다라는 건 뭐다? 절연 파괴된 계수가 없다. 절연이 매우 양호하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난 규정이긴 한데요. KEC를 도입하기 이전에 대한 법규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EC 상황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2조 조항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저압설비에 대한 절연저항 기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대지전압이라는 건 상전압을 말하는 거예요. 상전압. 그래서 상전압이 150V 이하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90년도 이전에서는 우리가 110V에 대한 부하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10V를 사용 구간에서는 자, 이 기준법을 따르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지금과 같이 상전압이 220V가 되게 되면 자, 대지전압 150V를 초과하고 300V 이하가 되는 이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220V에 대한 상전압을 가진 계수에서는 절연저항값을 0.2메가옴 이상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물론 우리가 전압을 380V를 사용하고 있다. 오타가 났네요. 뭐 3000V가 아니라 300V가 되겠죠. 300V를 초과하면서 400V 미만일 경우에는 0.3메가옴 이상 절연저항을 확보해야 되고 400V 이상 경우에는 0.4메가옴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절연저항을 확보해라 라는 말은 뭐냐면 자, 이때 누설전류 또는 지락전류는요. 옴의 공식에 의해서 I는 R분의 V가 되죠. 자, 이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법규 내용을 적용하게 되면 사용전압은 220V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20V를 자, 허용할 수 있는 절연저항값이 0.2메가옴이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메가는 10의 6승의 단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0.2 곱하기 10의 6승. 자, 해서 풀어주게 되면 1.1mA가 만들어집니다. 자,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자, 그래서 이 값은 우리가 지난 전 시간에 전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체 통과하는 전류가 1에서 2mA가 되면 최소 감지 전류다. 뭐 생리학적으로 뭐 고통은 느끼지는 않지만 전기가 흐른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최소 전류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우리가 인체가 전기를 느끼는 최소치다. 한계치라고 말하면 좀 그렇죠. 최소치다. 해서 이 절연값을 이거 이상으로 관리를 해줘야지만 저항값을 이거 이상으로 관리해줘야지만 전류값이 이거보다 낮아져가지고 생리학적으로 전기를 느끼지 못하는 영역으로 들어와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절연저항 기준은 최소 규정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이 바로 뭐라고요? 인체가 전기를 느낄 수 있는 한계치, 다시 말해 최소치, 최소치에 대한 규정값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 최소 규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절연저항은 이거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설비를 구축하고 있는 건데 이런 최소 규정으로 법규 내용을 짠다라는 건 사실상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안전이라는 건 좀 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규적으로 봤었을 땐 이런 규정이 있겠지만 LG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큰 기업에 가시게 되면 자체 규정이 따로 있어요. 사규가.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절연저항에 대한 기준을 0.2메가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 IEC를 따라서 1메가옴 이상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현장에 대한 점검 유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우리가 누설전류에 대한 측정 시 문제점과 이거에 대한 우리가 대책, 그러니까 실제 누전을 검사하기 위한 대책이 뭐냐라는 부분을 알아봤어요. 자, 보셨던 것처럼 누설전류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설전류를 걸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100% 누전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설전류에 대한 전류 변화량, 누설전류에 대한 변화량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 설비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해 차단기를 내리고 절연저항을 측정하셔야지만 완벽한 누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내용을 전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여긴 우리 전기 설비 기준에 대한 옛날 규정이죠. 그래서 옛날 규정에 대한 절연 저항 측정 기준인데 다음 시간에는 국제법에 준하는 IEC 국제법에 준하는 KEC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준하는 절연 저항 측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